오늘 첫 얘기는 카이스트 졸업식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대전에서 있었던 일 다들 영상 보셨죠? 네. 또 입틀막 그리고 이제 사지가 끌려나가는 장면. 양쪽 입장이 팽팽한 것 같아요. 이게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제 경호사항이었다,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그렇게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이냐, R&D 예산 관련해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어제 논평을 썼어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이거 뭐 연구에서 늘려달라는 학생 끌어내고 입틀막 대통령 되려고 하냐. 제가 논평을 썼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저번에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도 행사장에서 끌려서 거의 뭐 밖으로 내동댕이 쳤는데 그때랑 좀 비슷했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제가 참 좀 아쉬웠던 건 그러면 R&D 예산 카이스트라는 게 특히나 이제 이 과학기술 쪽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이제 이 학생들이잖아요. 석사 졸업생들이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일부 한 명이 그러면 R&D 예산 복원시켜 주세요 하는데 속삭일까요? 거리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진보당 강연 같은 경우는 근접거리다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쳐요. 100번 1000번 이해해서. 근데 학생이 멀리서 복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경호원들도 어느 정도 이러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달라 이렇게 해도 되고 대통령이 들었다면 제지하고 그러지 말아라. 학생 얘기를 좀 듣자. 아니면 이거 축사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가서 볼 테니까 조금 앉아 계십시오.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늘 제가 기대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너무 강한 기대일 수도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학생에게까지 이렇게 사진을 끌어서 입을 틀어막는 그 사진을 보고 야 이거 정말 국민들 입을 아예 그냥 틀어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좀 화가 났어요.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생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녹색정의당의 대전시당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일 것이다. 라는 반론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대표입니다. 제 텔레그램을 좀 공개드리고 싶은데 예. 그 대전시당에서도 놀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분이 카이스트 동문분이 끌려가는 걸 보고 이제 대전시당에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 파악이 안 됐고, 몰랐던 그래서 거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카이스트를 석사 과정을 이제 지난 8월에 졸업하고 2월달에 졸업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외친 건데, 지금 이게 왜 정치적인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게 아니냐면, 어제도 저한테 어느 유튜브 유명한 방송에서 이분 연락처를 좀 출연시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당원이랑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공개된 걸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는 하는데 얼굴이 안 나가요. 지금 일부러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뜨려고 지금 이 하는 기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까? 이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사실은 이 당원이랑 어제 저녁에 처음 제가 통화를 했고 그래서 방금 소영주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대통령이랑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 아니고 저 행사장 뒤쪽에서 그냥 외친 건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저 같으면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면 얘기를 듣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포용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바깥에서 그냥 현수막이나 펼치고 행사장 바깥에서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퇴행의 장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그 수장이 김병민이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사진 한 장면이 조금 국민들 왜 보시기에 대답 안 해주세요? 저라면 제가 대통령을 해보지 않아서 경호 시스템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조정했을까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좀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과정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현실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등 사실 지금 현재 정치 현안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좀 경호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변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식 행사 과정인데 아마 사전에 조금 문제가 될 법한 상황들에 대한 제지 그리고 주의 등이 있었다는 거로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R&D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구호도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모습들. 그 사진 장면을 보게 되면 조금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들 법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있는 행사에서 꼭 이런 방식의 항의밖에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양단의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경호 전체에 대한 시스템에서도 저는 좀 제안하고 건의하고 싶은 건 가능한 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더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할 수 있는 좀 변화의 방식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장 소장님 생각이 났어요. 왜요? 제가 끌려 나갔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강성희 쫓겨나서? 진보당 의원 네. 얘기할 때 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장 소장님 생각에 네. 우리 잘했어 이럴 그렇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랬으니까 또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맞아요. 대응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자기가 할 역할들을 했다. 또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와 이렇게 엄숙하고 조용한 자리에 저렇게 용기 있게 저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는 MZ세대의 용기에 정말 감탄한다. 근데 내가 지금 연설 중이니까 제 얘기 좀 더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이랬으면 아마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올라갔을 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승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요 얘기 나왔으니까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병민 전 최고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안심해도 이번에 됩니까? 과학기술 수석이라는 걸 새로 신설하고 여기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터뷰들이 쭉 많이 실렸더라고요. 지금 특정 정책에 관한 수석으로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했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에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R&D 예산에 대한 조정들 그리고 이걸 현실화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이미 기존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산들이 전체 총량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걸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몸을 담고 여기에서 매진하게 되는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전체 연구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돼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제가 전공은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행정학 박사 취득 이후에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이 포닥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갑자기 많은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R&D 예산이라는 건 과학기술 쪽에 굉장히 많은 양들의 R&D 예산이 배정됩니다만 이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늘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그런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인 석사 박사 과정생들의 도움이 되는 지원금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저께 그 문제를 대통령도 언급하면서 석사, 박사 이공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들을 꺼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김진우 대표님, 뭐 어쨌든 이 졸업생은 실질적인 문제를 체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갑자기 자기가 옳다고 하다가 총선 앞두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R&D 예산 삭감 자체를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퍼센트가 내려온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 R&D 예산을 오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써먹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프로젝트 수익만 따먹는 그런 뭐 프로젝트 용역 사냥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 액수의 엄청난 삭감.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의대 증원은 찬성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공계가 가져오는 위기감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럼 로드맵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일에는 순서가 있고 무엇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뭘 해야 이제 정책에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의대 증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엄청 두텁게 한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하급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하라고 했다가 선거 다가오니까 땜질하려고 이런 정책 냈다고 이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메시지의 단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